자,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 주제, 바로 돈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야구 선수들 중 가장 많은 돈을 번 선수는 누구일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겨울에 가장 화제가 됐던 소식 중에 하나는 역시 이 샌프란시스코와 6년에 1억 1,3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이정우 선수의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약이 사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역대로 따지더라도 추신수 선수의 1억 3천만 달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재 이 겨울 FA 시장에 있어서도 오타니, 야마모토, 놀라에 이어서 네 번째로 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따내면서 관심을 모았었던 이정우 선수인데, 이 6년 동안 앞으로 이정우 선수가 엄청난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이정우 선수까지 포함했을 때 여태까지 한국인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선수들을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산하는 거는 제가 이제 연봉으로 기준으로 해서 좀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뭐 인센티브라든지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 받았었던 계약금 요거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FA는 계약금의 비중이 높잖아요. 그건 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 역시 추신수 선수입니다. FA가 되기 전에 7시즌 동안 클리블랜드와 신시내티를 거치면서도 2,14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었고요. 거기다가 텍사스와 7년에 1억 3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마지막 해였던 2020년 단축 시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37%까지 받은 거를 계산을 했을 때는 이때 연봉은 777만 달러. 그렇죠. 그랬을 때 메이저리그에서 번 돈의 합계는 총 1억 3,820만 달러입니다. 야,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84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만 이 정도의 금액을 벌었는데, SSG 특히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도 이제 27억씩 3년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81억 원을 더 더하고, 뭐 여기에 뭐 올 시즌에는 3천만 원이죠. 이제 최저연봉을 받고 뛰기로 했으니까 요거까지 쭉 봤을 때는 이제 총 1,926억 원입니다. 거의 2,0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니까, 야, 진짜 야구 재벌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거의 추회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하나 시절에 7시즌 동안 이 연봉 총액이 16억 그리고 1,000만 원을 벌었었는데요. 그 다음에 포스팅을 통해서 다저스와 6년에 3,6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 마지막 해 이후에 퀄리파잉 오퍼를 받았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퀄리파잉 오퍼 금액이 1,790만 달러였고요. 이 활약을 바탕으로 토론토와 4년에 8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FA 첫 해였던 2020 시즌에 줄어든 연봉을 고려하면 4년에 8천만 달러가 아니라 4년에 6,740만 달러이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10년 동안 현재까지 벌어들인 연봉은 1억 1,630만 달러입니다. 야. 이게 한국 돈으로 했을 때는 1,553억 원이에요. 거기다 KBO 리그에서 받았던 연봉을 더할 경우에는 약 1,570억 원이 되고, 이번에 FA 계약을 받는 거에 따라서 더 금액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와, 류현진 선수까지만 보더라도 진짜 어마어마한데, 앞서 소개드렸던 이정우 선수가 벌써 또 3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KBO 리그에서는 7시즌 동안 이미 31억 5,700만 원을 받았는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5년 연속으로 해당 연차 최고 연봉 신기록을 써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다가 1억 1,300만 달러 계약을 이제 맺었으니까 두 개를 이제 더했을 경우에는 약 1,540억 원. 벌써부터 류현진 선수 턱밑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6년 뒤 활약에 따라, 아니면은 옵트아웃을 감안했을 때는 4년 후 활약에 따라서 다시 한번 초대형 계약을 맺게 될 경우에는 추신 선수를 넘어서 한국인 야구 선수 역대 누적 연봉 1위를 차지할 게 굉장히 유력한 이정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위 한번 보겠습니다. 박찬호 선수인데요. 이제 1994년 다저스에서 데뷔했고, 그 이후에 텍사스와 5년에 6,500만 달러 대형 계약을 포함해서 메이저리그 17시즌 동안 총 약 8,55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141억 원이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억소리 나는 돈을 벌어들인 셈이에요. 그렇죠. 박찬호 선수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11 시즌을 앞두고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로 이적해서 이때 당시에 220만 달러를 받았었죠. 그리고 이듬해 한화에서 최저 연봉을 받았던 걸 고려하면은 이 박찬호 선수가 여태까지 받은 누적 연봉 총액은 약
1171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는 게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선수들에 비해서 이 활동 연도가 앞에 있잖아요. 그쵸. 당시에 물가를 고려한다던가 당시 메이저리그의 연봉 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보이는 수치보다 어떻게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번 게 박찬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5위는 메이저리그를 밟아보지 않았음에도 이제 이승엽 선수가 차지를 했는데요. 이 일본 진출 전에 KBO 리그에서 뛰면서 9시즌 동안 19억 6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후 지바 롯데에서 2년 뛰면서 4억엔 받았고 요미우리에서 5년 뛰면서 26억 1천만 엔, 그리고 오릭스에서 또 1년을 뛰면서 8천만 엔을 받았으니까 일본에서만 37억 9천만 엔, 약 343억 원을 벌어들인 셈이거든요. 애국자네. 일본 돈을 이렇게 쓸어 담았었군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처럼 엔저가 아니라 엔고 현상이 심했던 시기라는 거를 고려해야 되죠.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지금은 이 엔화 환산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국 복귀 이후에도 6년 동안 연봉으로 받은 돈이 73억 원. 이것까지 더했을 경우에는 이승엽 선수가 선수 생활 동안 총 벌어들인 돈은 436억 원입니다. 와, 진짜 대단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승엽 선수가 은퇴하고 이제 감독으로도 또 연봉을 벌고 있으니까 뭐 빌딩 세웠다는 얘기 또 많이 드렸잖아요. 대단하다는 거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6위는 이제 이대호 선수입니다. 사실 이승엽 선수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FA 되기 전까지 롯데에서 11년 동안 23억 6,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후에 일본으로 진출했죠. 오릭스와 2년에 7억 6천만 엔, 소프트뱅크와 2년 12억 5천만 엔을 받아서 일본에서만 무려 20억 엔을 넘는 금액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182억 원입니다. 여기에 시애틀과 1년 400만 달러 계약을 더하고 국내 복귀 후에 FA 두 번이었죠. 4년에 150억, 2년에 26억까지 모두 더하면 약 435억 원.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승엽 선수와 거의 차이가 없고요. 참 알토란 같이 이 이대호 선수도 돈을 많이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 선수는 김하성 선수입니다. 김하성 같은 경우에는 키움에서 뛰는 7년 동안 받은 연봉 총액이 16억 3,400만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샌디에고와 4년에 2,8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김하성 선수가 현재까지 벌어들인 돈은 390억 원인데 올 시즌을 끝나면은 김하성 선수는 FA 자격을 그렇죠. 얻습니다. 근데 FA 랭킹이 벌써부터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도 6위로 측정이 되고 있고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받을 게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올해의 활약 상황에 따라서 이정우 선수, 류현진 선수를 넘어서 그 위까지 올라가는 걸 노릴 수 있는 김하성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8위는 김현수 선수인데요. 두산 시절에는 25억 4천만 원을 받았고요. 2016 시즌을 앞두고 볼티모어와 2년에 700만 달러의 계약을 했습니다. 2018 시즌에는 또 국내로 복귀해서 LG와 4년 115억에 계약했고 그 이후에 2022 시즌에 또 한 번 4 플러스 2년 총액 115억 원을 추가했으니까 348억 원. 김현수 선수도 엄청 많이 벌었네요. 네, 그 다음 선수는 김광현 선수인데요. SK 시절에 연봉으로 받은 돈이 28억 4,500만 원이고요. FA를 통해서 4년에 85억 원의 계약을 맺었지만 3년차 시즌이 끝나고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상호 해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받은 돈은 70억 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여기 더해서 세인트루이스와 당시에 맺었던 계약이 2년에 800만 달러 계약이었잖아요. 근데 2020 시즌 단축 시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돈은 2년에 548만 달러, 이게 한국 돈으로 했을 때는 73억 원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거든요. 이후에 국내 복귀해서 4년에 151억 원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걸 모두 더했을 때는 322억 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위입니다. 이제 오승환 선수인데요. FA 직전까지 삼성에서 받은 돈 20억 4천만 원입니다. 일본 진출해서 한신과 2년에 9억엔 받았죠. 메이저리그에서 4년 동안 950만 달러 받았습니다. 돌아와서도 삼성과 56억 원, 그리고 이번에 FA로 또 2년에 22억 원을 추가를 했으니까 이걸 모두 더했을 때는 306억 원을 또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10명의 선수들 쭉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랬을 때 빠져있는 주요 메이저리거 김병현 선수는 또 얼마 벌었는지 궁금하실 분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김병현 선수가 이제 자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 제외죠, 제외. 네, 제외하고 네네네. 이제 선수 연봉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은 메이저리그 9년 동안 김병현 선수가 받은 돈은 2,005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 라쿠텐과 계약을 맺었을 때 3,300만 엔의 계약을 맺었었고요. 국내 넥센과 기아를 거쳐서 받은 연봉이 18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290억 원.
야, 김병현 선수도 정말 많은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국인 야구 선수들 중에서 여태까지 받은 연봉들을 저희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다소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환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시점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큰 틀에 있어서는 뭐 비슷비슷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연봉 랭킹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야구할 걸. 자식은 야구 시켜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금액도 금액이지만 확실히 우리나라 야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걸 고려했을 때는 이만큼 돈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당장은 뭐 류현진 선수의 FA 계약이 남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시즌 끝난 뒤에는 김하성 선수의 계약도 남아 있으니까요. 이 순위는 앞으로도 또 계속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그 점은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영상 보시고 또 어떤 생각 드셨는지 여러분들께서 나도 야구할 걸 이렇게 댓글 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늦었죠. 네,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또 좋겠고요. 저희 영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